자, 1-1단원의 언어와 국어 파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언어의 특성, 그다음에 또 언어 국어의 특성과 이상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지금 보게 될 겁니다. 자, 그중에 먼저 특성을 먼저 볼까요? 자, 아래 부분에 보니까 각종 지금 언어들이 있는데 각 나라마다 한 20여 개국의 다른 말들이 되게 많네요. 자, 만약에 언어가 없다면 인간의 삶은 어떻게 될까 질문을 던졌어요. 소통하기가 그만큼 힘들겠죠? 자,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되긴 하는데, 자, 여기서 그 중에서 우리가 언어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언어와 사고, 그다음 사회 문화와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과 동물의 언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했는데요. 자, 돌고래 같은 경우는 지금 자, 2만 헤르츠 이상의 어떤 초음파를 내어 동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자, 꿀벌 같은 경우는 춤으로써 먹이의 위치나 거리 등을 알려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언어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자, 인간의 생각과 느낌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음성, 그 다음에 문자 등의 기호 체계를 우리는 뭐라 한다? 자, 이것을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언어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했고요. 자, 동물도 그럼 소리나 몸짓 등으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인간의 언어가 이 동물의 의사소통 체계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자, 이 내용과 그 다음에 그 형식 이것이 분리되어 필연적 관계가 있지 않고 자, 새로운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을 무한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자, 이것이 동물의 언어와 그 다음에 동물의 의사소통이라고 해야죠. 의사소통과 그 다음에 인간의 언어가 서로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아랫부분에서 지금 언어의 자의성하고 지금 창조성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언어의 자의성이란 자,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거하고 연결됩니다. 어떤 어느 하나의 기호로서 언어가 내용과 그 다음에 형식, 음성 사이에 의미와 음성 사이에 자, 또 필연적 관계가 없고 자의적이다. 이거 자의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임의성, 자의성.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요. 자, 똑같은 꽃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한국어에선 꽃 이렇게 발음을 하죠. 자, 그런데 영어에서 이걸 플라워로 발음을 하고 중국어에서는 후아로 발음을 합니다. 그럼 동일한 하나의 대상을 보고 이거를 우리가 발음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자, 이게 결국 자, 꽃이라는 하나의 어떤 대상 내지 의미에 대해서 이걸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필연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창조성이란 인간은 한정된 단어를 조합해서 무수히 새로운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꽃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꽃, 꽃 한 송이만 주세요처럼 자, 이렇게 새로운 문장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언어의 창조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 말고도 자, 기호성, 사회성, 역사성, 규칙성, 창조성 자, 5가지가 있는데 자, 이것까지 여러분들 지금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기호성은 말소리라는 형식과 의미라는 내용이 결합한 하나의 뭐다? 기호 체계라는 거, 기호성. 자, 결국 언어 대중 간의 사회적 약속이다. 이것을 사회성. 자, 시간이 변하면 거기에 따라 언어의 형식과 의미가 변한다는 역사성.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우문이나 문장, 단위에서 각 특정한 어떤 규칙이 존재한다는 규칙성. 아까 얘기했던 무수히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바로 창조성.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자, 밑으로 가시면 자,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자, 사고력을 키우고 또 사회를 이루어 생활하며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언어와 사고, 그 다음에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의 관계, 이게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일단. 자, 먼저 그 중에 언어와 사고의 관계인데요. 자, 언어는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례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고운말을 사용했어요. 자, 언어를 사용해서 마음, 사고도 고와진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언어가 무엇에 영향을 끼친 거? 사고에 영향을 끼친 사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자, 저기 여기나 국외내보다는 여기 국내외라는 표현이 더 자연스럽대요. 자, 이것은 자, 말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사고가 언어에 반영이 된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끼친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아랫부분
자,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과정을 살펴보면 아기 때는 밥처럼 하나의 단어를 이용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좀 더 잘하게 되면 밥 주세요처럼 문장을 말하고 더 지나면 배고픈데 밥 주세요 이렇게. 자, 결국 인간은 언어 능력이 발달하면서 사고력도 커진다고 했으니까 자, 이것도 결국 무엇이 무엇에 언어가 무엇에 영향을 준 거야? 사고력. 자, 여기에 영향을 주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영향을 주었네요. 또한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수준 높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끼친 사례들만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반대로 반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말은 하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사고를 못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자, 그러니까 거꾸로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언어와 사고는 사고에 영향을 준다고 해놨지만 실제는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끼친 사례들만 여기 지금 쭉 나열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 갑니다. 자, 이번에 언어와 사회와의 관계인데 언어는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며 발전하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인간은 언어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고 서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그렇게 이루어진 이런 이뤄낸 사회를 더욱 발전시키는 다음 세대 이어지게 하는 것도 바로 뭐다? 언어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언어는 바로 그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자, 다시요. 자, 언어가 결국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며 발전시키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두 번째, 자, 그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 또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는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언어의 양상도 그 사회에 따라 다르겠죠. 자, 그래서 자, 먼저 지리적인 요인에 따라 지역적에 따라 방언이 다르네요. 자, 부추라는 표준어가 있는데 지역에 따라 이걸 정구지라고 하기도 하고 졸, 솔, 분추, 쉐오리, 자, 이렇게 염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자,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언어의 양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자, 우리가 지금 시대나 그 다음에 나이, 성별, 계층, 직업에 따라서도 언어가 조금씩 다르겠죠. 자, 이거 우리는 사회적 요인. 자, 두 가지 나눕시다. 지역에 따라 언어의 양상이 다른 것을 지리적 요인이라고 한다면 그 이외에 시대부터 직업까지 이런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우리가 언어가 양상이 다르면 이것을 사회적 요인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자, 그중에 구체적 사례 볼까요? 자,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사용하는 언어가 조금씩 다르고 자, 의학, 건축, 법률 등 각 직업 분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 언어와 문화의 관계인데 자, 먼저 전제 조건입니다. 자, 언어와 문화 중에서 자, 결국 언어도 결국 문화의 하나 일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언어가 그 문화의 일부분인 언어가 외려 무엇에 영향을 주게 되나요? 다시 그 문화를 전승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과 정신, 문화를 반영합니다. 나라마다 형제, 자매 사이를 나타내는 어휘 양상을 살펴보면 우리말은 성별과 손 아랫불뿐만 아니라 부른 사람의 성별도 구분해서 한 8개 이상의 어휘로 표현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말과 다르게 자, 영어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성별만을 구분해서 2개의 어휘로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말레이어는 이런 구분 없이 1개의 어휘로만 나타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어떤 문화를 반영한 거다? 자, 맨 아랫부분에 자, 뭐를 남녀와 상하관계를 구분하여 표현한 우리 문화를 반영한 사례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아래 표 있죠? 자, 이렇게 한국어, 그 다음에 영어, 그다음 말레이어에 따라서 자, 각각의 지금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자, 이게 바로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 정리.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누이트족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사람들은 에스키모인들인데 자, 눈을 구별해서 표현을 한대요. 내리는 눈이냐 아니면 지금 쌓여있는 눈이냐 막 물기, 습기를 지금 머금고 있는 눈이냐에 따라 달라진대요. 자, 그리고 또 누구도 자, 여기 있는 자, 이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모래와 관련된 어휘가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도 언어와
문화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사례. 자, 한편 언어는 문화를 지속 발전시키는 수단이 된대요. 자, 아까 이게 언어는 문화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다시 또 문화를 발전하거나 그걸 계승하는데 그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인간은 언어를 통해 문화를 이루어내고 축적해 왔으며 언어를 도구로 이러한 문화적 산물을 다음 세대에 전승해 왔습니다. 따라서 언어를 배우는 것은 문화를 배우는 것으로 이어지며 언어 또한 그 자체로 문화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학습활동입니다. 1번. 자, 4살 어린아이가 지금 쓰는 말과 그 다음에 17살짜리 지금 청소년이 쓰는 말은 당연히 다르겠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 뭐 기와 부피와 같은 지금 언어를 사용하네요. 자, 이걸 통해서 자, 또 남은 단에서는 자, 심리학자는 참가자에게 지금 같은 그림을 놓고 나서 아령, 안경 자, 이렇게 써서 보여줬대요. 자, 그리고 그 그림을 치워놓고 나서 그림을 기억해서 다시 그려보라고 했더니 참가자들은 자신이 본 글자와 유사하게 그림을 왜곡해서 그렸대요. 자, 보이나요? 안경의 형태, 아령을 자, 먼저 하나를 보여준 다음에 이것을 어느 쪽으로 좀 다르게 지금 그렸는데 자, 이걸 통해 보여주는 게 뭐냐? 1번에서 가에서 나이에 따라 언어 표현이 달라지는 까닭은 자, 이것은 자, 바로 나이에 따라서 자,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력과 언어 능력이 자, 서로 영향을 미치며 발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나의 실험 결과는 자, 인간은 결국 언어를 이용해서 사물을 범주화하기 때문에 하나의 어떠한 일정한 범위 안에다 집어넣는 걸 범주화라고 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라도 어떤 이름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을 한다는 것. 이걸 보여줍니다. 자, 3번은요.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보여주네요. 자, 언어와 사고는 어떤 관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인데 자, 언어 능력이 발달하면 여기에 따라 무엇도 발달하고요. 자, 사고 능력도 한 번에 발달하고 또 사고 능력이 발달하면 언어 능력도 발달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도 언어가 무엇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고요. 자, 사고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반대로 사고가 무엇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언어의 능력에도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에 갑니다. 언어와 이번 사회와의 관계네요. 우리 아까 뭐 했어? 그 각 나라마다 그 호칭이 다른 것 그리고 이누이트이족 이 언어들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의 언어가 다른 것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언어와 사회의 관계였죠. 거기다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1인 1가구 시대가 지금 점차 증가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전체적으로 이 드라마에서도 영화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묘사가 되고요. 자, 그러면서 바로 이제 새로운 신조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거기에 이 혼족이란 단어, 또 혼밥족, 혼행족, 혼캠족, 편도족 같은 단어들이 보여집니다. 자, 여기 벽세권이란 말도 생겨났네요, 지금. 자, 모두 바로 1인 가구 세대를 반영한 새로운 단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처럼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그것보다 바로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자, 더 나아가서 그 밑에 보시면 고용 불안 및 경제적인 여건 악화 등이 그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가로 1번입니다. 자, 이 기사에 제시된 단어들은 우리 사회의 어떤 모습을 여기 보여준다? 바로 자, 1인 가구 세대 이거에 따른 자,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자, 바로 이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는 진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언어가 그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가로 2번에 갑니다. 자,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를 유형별로 나눴는데 자, 여기서 청소부나 879 보모라는 말 대신에 자, 이렇게 전문적인 어떤 환경미화원, 가사도우미 이런 걸 썼는데 자, 이건 인식의 변화에 따른 직업 차별이나 이걸 막기 위한 것도 있겠고요. 자, 인식의 변화라고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지역적 차이 다른 말로 이거 방언과 사투리, 표준어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골뱅이란 단어를 고등이나 다슬기 이렇게 좀 다르게 쓰는데 자, 이런 단어들은 결국 어떻게 지역적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자, 의학적 용어나 뭐 다른 어떤 전문적인 용어들을 이렇게 쭉 써놨는데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사회적 요인에 따른 요인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언어와 사회에 따라서 인식의 변화 또는 지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또 구체적인 어떤 다른 것들이 더 추가됐고요. 자, 3번에 가시면 이번 언어와 문화와의 관계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영어 라이스라는 말, 자, 이게 꽤 불친절한 말이라고 있어요. 왜?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나라 같이 어떤 그 뭐에서 그 문화 사회에서 지금 저기 딴 거 몰라도 농경 문화 같은 경우는 이 겨나 쌀 이것들을 따로 구별을 하잖아요. 근데 라이스는 이걸 다 퉁쳐갖고 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 이거 세부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모짜리 또는 모를 모내기를 하고 김매기를 하고 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나다를 얻어내게 되는데 자, 거기에 따라서 뭐 현미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기도 한데요. 자, 이렇게 백미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것이 나중에 이 쌀들을 이 모든 것 쌀을 또 어떻게 뜸을 들이게 되면 밥이 되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말에서는 모, 벼, 그다음 쌀, 밥 등이 지금 세분화되어 있는데 영어는 이걸 그냥 라이스 하나로 지금 표현을 한다는 거. 자, 이걸 통해서 바로 어떻게 그 언어에는 그 사회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문화 반영 이걸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로 그냥 바로 내려갈게요. 자, 가로 1번에 보시면 무벼 쌀 밥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따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 라이스에 해당하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자, 우리나라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음식 문화와 자, 그 다음에 자, 벼를 경작하는 농경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자, 그 부르는 명칭들도 그렇게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자, 사회와 어떤 문화와의 관계 이걸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탐구 2번입니다. 국어의 특성 부분인데요. 자, 왼쪽을 잠깐 보시면 국어의 문장인 경우는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자, 이런 걸 같이 좀 쓰이게 된 저기 구분이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서술어 형태로 돼 있죠. 자, 그런데 영어권 같은 경우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순이네요. 자, 문장의 순서가 지금 다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국어 문장은 높임법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게 발달되어 있는데 비해서 자, 영어는 이런 높임법이 거의 없어요. 사용되지 않고 있죠. 자, 이것도 차이점인데요. 자, 발견하기 들어갑니다. 나는 할머니께 선물을 드렸다 이것일 때 자, 대체적으로 지금 주어, 서술어, 주어가 맨 앞에 있고 서술어가 우리는 맨 마지막에 있는 문장 구조입니다. 자, 거기에서 영어권은 자, I gave 해가지고 자, 주어, 서술어 요게 앞으로 와버렸네요 지금. 자, 이걸 통해 국어의 특징입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공통적인 성질을 지니지만 각 언어는 다른 언어와 구별되는 특이한 어떤 나름대로의 자, 특수한 성질을 지니게 되는데 자, 이것이 어떻게 우문, 어휘, 문법으로 나눠 갖고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중에 우문적인 부분에 보시면 자, 국어의 자음은 기역, 쌍기역, 키읔과 같이 예사소리와 된소리와 거센소리 이렇게 3중 체계로 되어 있죠. 시옷하고 쌍시옷은 여기 거센소리는 없지만요. 자, 그 다음에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같은 대부분의 서양 언어에서는요. 자, 이렇게 자, 유성음하고 무성음, 자, 울림소리와 안 울림소리가 대립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찰음에 해당하는 자음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프리는 자, 또는 바이올린, 자, 스릴로 적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마찰음에 해당되는 자음이 별도로 없다는 거. 자, 또한 국어 음절의 첫 소리에는 2개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합니다. 자, 영어 같은 경우는 스프링 할 때 시옷, 피읍 이게 오지만 옛날 중세국어에서는 어두자음군이라는 게 있지만 지금 현대국어는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세 가지 특징 다시 자,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3중 체계로 되어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자, 우리에게는 마찰음에 해당하는 자음이 없다는 것. 세 번째, 국어 음절 첫 소리에 2개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다는 것. 이게 국어 우문상의 특징이 되겠네요. 자, 이번엔 어휘상의 특징입니다. 자, 국어의 어휘에는 고유어와 그다음 한적, 그다음 외래어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자, 한자어는 고조선 시기에 중국에서 들어와 쓰이기 시작했고 오늘날에는 자, 표제어 가운데 한자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수가 됩니다. 그 밖에 자, 외국에서 들어온 말 중에 국어의 일부가 된 완전히 국어화되어 있는 외래어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지금 서양의 여러 언어에서 들어온 말들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국어에는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어휘가 지금 발달되어 있고, 자, 세 번째, 의성어, 의태어 같은 이게 발달되어 있고, 마지막 네 번째, 색채어가 발달되어 있다는 것. 자, 이게 국어 어휘상의 특징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문법상의 특징으로 갑니다. 자, 이거 아까 처음 했던 부분인데요. 자, 우리 국어의 문장은 주로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어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영어는 또 중국어는 자, 이게 주어와 서술어가 앞에 놓인다는 게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자, 국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사와 어미가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국어에서 그래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에 이 조사와 어미를 첨가해서 다양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게 되죠. 자, 이런 점에서 국어를 어디다 집어넣는다? 자, 국어를 교차거에다 집어넣는다. 교차거. 자, 또한 국어의 어떤 문장에는 꾸미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오게 돼요. 그래서 수식어가 앞에, 피수식어가 뒤에 오게 돼 있는 문장 구조로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주체, 객체, 상대와 같은 자, 높임법들이 복잡하게 발달되어 있는 게 바로 우리 국어의 또 하나의 문법상의 특징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을 것은 뭐냐? 우문상의 특징 따로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휘상의 특징 따로 정리하셔야 되고 문법상의 특징 따로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자, 2번 내려갑니다. 한국의 어떤 세계 속의 한국어의 어떤 위상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자, 언어별로의 그 사용자 순위를 봤더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2위 정도 들어가네요. 지금 상당히 높은 거죠. 자, 7천만 이상 거의 8천만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데 2016년 기준에 있을 때 지금 넘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자, 한국의 경제 성장과 그 다음에 한국 문화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 자, 우리는 보통 한류란 말을 쓰게 되는데 자, 그만큼 자, 한국어도 자, 여기는 세계의 주요 언어로서 그 위상, 위치, 상태 이것을 위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7,700만입니다. 자, 한국어는 세계에서 12번째로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 상당수가 많이 사용하네요. 또한 세계 각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면서 자, 여기 따라서 지금 세종학당이나 같은 한국어 교육기관 세계 곳곳에 세워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해외 여러 대학교에서도 바로 한국어 강좌를 지금 개설을 했네요. 그리고 세계 각국 초, 중고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채택하고 있고 또한 국내 한국어 교육기관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나 자, 그 다음에 또 한국어 능력 시험 여기에 응시하는 지원자들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 이렇게 한국어가 세계의 주요 언어로 위상을 높이려면 한국어를 좀 더 잘 다듬어 발전시켜야 되겠고요. 또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관계를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자, 활동입니다. 1번 국어의 우문과 어휘의 특징을 정리해놨네요. 자, 가에서는 파이팅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자, 이게 맥베스라고 안 써. 이거 먹베스 이 형태로 지금 써있네. 근데 밑에 보니까 맥베스, 맥베드 자, 이게 표기가 지금 각각 다 다르죠? 자, 나에서는 색채어가 우리 국어에는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자, 노란색을 지금 노랗다, 노르스름하다, 노릇그레하다 뭐 여러 가지 색깔. 자, 이것이 외국인들은 구별하지 못하겠지만 뭐 옐로우 하나의 색깔로 보겠지만 우리는 이거에서 자, 각각 느낌의 차이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자, 1번의 가해를 통해 알 수 있는 국어 우문상의 특징이 뭐냐? 자, 여기 있는 이 영어에서 F 발음을 자, 파이팅이나 화이팅 두 개로 적거나 자, 맥베스 할 때 맨 마지막에 TH 발음을 이걸 스냐, 드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F를 피읍이나 히읗 또는
th를 시옷이나 디귿으로 서로 다르게 표기하는 것은 국어 우문의 영어에 f나 th를 발음할 수 있는 자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 나를 통해서 국어 어휘의 특징을 좀 정리해놨는데요. 자, 앞에 부분엔 졸졸, 줄줄, 반짝반짝처럼, 번쩍번쩍처럼 양성, 모음은 양성끼리, 음성인인 자, 모음저 현상이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형, 동생, 자, 이런 것 같은 여러 가지 호칭어들이 보이는데, 자, 이때 같은 경우 지금 보여주는 어휘상의 특징은 뭐 문법하고 상관이 없지만요. 자, 의성어, 의태어가 발달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어들, 자, 이것이 발달되어 있다는 게 어휘상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법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어순과 조사의 쓰임을 가지고 정리해놨는데요. 자, 가 부분에서는 팀 라이크, 그 다음에 여기서 제니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국어에서는 지금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기본 어순을 가지고 있지만, 자, 여기 조사가 발달을 해서 어순이 변화가 자유롭습니다. 자, 이 문장이 지금 자, 주격조사 이와 목적격자를 그 주어와 목적어의 자리가 서로 뒤바뀌어도 이 조사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뜻이 크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자, 가로 2번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는 국어의 특징을 영어와 비교를 했는데요. 새책, 그 다음에 어제 산책처럼 자, 수식하는 말이 수식을 받는 피수식어 앞에 있게 놓이게 되죠. 자, 근데 영어는 지금 다르네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마워 꼬마야처럼 자, 이때 자, 선생님에게는 자, 높임의 표현을, 그 다음에 꼬마에게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낮춘 말을 쓰고 있는데, 자, 거기에서 영어권은 동의. 자, 이걸 통해서 결국 높임 표현이 우리는 상대 듣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사례. 자, 3번에서 자, 이거 말고 어떤 거? 자, 어떤 다른 특징이 있냐? 국어는 교차어로 조사와 어미가 문장에서 문법적 기능을 하게 되는데 비해 영어는 굴절어기 때문에요. 자, 단어의 자체의 형태 변화로서 문법성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국어는 주어가 나타나지 않는 문장이 흔하지만, 자, 그리고 또 주어를 찾기 어려운 문장도 많이 사용됩니다. 영어에서는 반드시 주어 또는 가주어를 갖게 되죠. 자, 3번에 한국어의 어떤 위상 부분인데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세종 학당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널리 지금 이게 분포가 돼 있긴 한데, 좀 특이한 거는 전체적으로 어디에 많아요? 자, 여기는 16개국이 지금 아시아에 모여 17개국 96학당이 거의 아시아 쪽에 많이 몰려 있는 게 조금 한계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밑에 나에서는 지금 뭘 보여주는 장면? 자, 중학교 때부터 한류에 관심이 많아서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방송에 지금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밑에서는 지금 한국 기업이 일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웠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폴란드 역사와 한국 사회는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 자, 이것 때문에 공부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1번에 가와 나에서 알 수 있는 한국어의 위상을 정리한다면, 가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나에서는 자, 외국인들이 다양한 이유로 한국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네요. 자,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늘고 있는 이유는 그 한류의 열풍 때문에 그 한국 드라마나 또는 케이팝, 자, 이런 경우 또는 한국 기업이 일하기 위해서 또는 한국 친구들과 사귀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세계 속의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 우리 한국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한국어를 사용하여서 한국어의 품격을 높여야 되겠고요. 자, 한국의 경제와 문화를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제외 동포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를 좀 더 쉽게 재미있게 가르치는 것. 자, 그 다음에 SNS나 유튜브와 같은 가상 공간에서도 어문 규범과 언어 예절을 지켜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자, 아랫부분에 이제 전체적인 요약을 지금 해놨습니다. 자, 언어와 사고에서 결국 고운말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언어가 결국 무엇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음도 고와진다고 했으니까 사고에 영향을 끼치는 거. 하지만 여기저기 국내외 같은 경우는 자,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끼치는 사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와 사회적인 면에서 이 지역은 지리적 조건이라고 요인이라고 했고요. 나머지는 다 사회적 요인에다 집어넣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언어와 문화 부분에서 어떤 농경 문화나 아까 에스키모인들의 어떤 언어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회가 아니라 여기 문화로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문화와 문화적 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쓰는 어떤 높임법의 어떤 이런 표현들도 다 언어와 문화의 관계에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국어의 특징을 지금 의문상의 특징과 그 다음에 어휘, 문법상의 특징으로 나눴는데, 의문상의 특징에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3중 체계로 되어 있다는 거. 마찰음에 해당되는 자음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절의 첫 소리에 2개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는 것이 의문상의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휘상의 특징으로서 국어 어휘에는 크게 고유어와 한자어, 외래어 이렇게 3중 체계로 되어 있다는 거. 가족관계 나타내는 어휘나 의성어, 의태어 또는 색채어가 상당히 발달된 언어라는 거. 문법상입니다. 문장의 구조가 주어, 목적어, 서술어예요. 서술어가 맨 마지막에 오는 구조. 조사와 어미가 발달되어 있는 이런 걸 우리는 교차어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꾸미는 말. 수식어가 피수식어의 앞에 온다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상대 높임, 객체 높임, 주체 높임과 같은 높임법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 마지막 세계 속의 한국어입니다. 이것서 한국어의 위상을 알고 한국어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 마치겠습니다.